80년대 힙합 바지처럼 종이 커 주머니가 털려도 가죽 좀 벌면 돼내 일도 원한다면 we could do this once again 자가발전 9화 2부는 잭팟 스튜디오가 함께합니다. 스튜디오 잭팟이 함께합니다. 네, 무료로. 네, 무료 지원을 받았죠. 한 번까지 2시간, 한 번에 2시간 무료 지원을 해주나요? 처음? 네. 처음 경험? 아니요, 그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서 제가 잘 노렸습니다. 그럼 계속 신청하면 계속 무료로 할 수 아니죠. 있나요? 이벤트 계속 안 해요? 그러다 대머리 돼. 이미 좀 벗겨지고 있어. 그런 거 반짝반짝. 얼마 원래 얼마예요? 원래 1시간? 원래 1시간에 10,000원? 평일 10,000원. 음. 그리고 평일 저녁 10시까지 가능하고. 좋아요. 뭐 자주 찾아주십시오. 네. 1부에서는 그 오픈마켓이랑 그리고 소셜 커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눴는데 오픈마켓이 소셜 커머스로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바톤이 넘어갔고 소셜 커머스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또 음. 오픈마켓이 어떻게 바톤을 받았는지 정도 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점점. 일부의 핵심을 정리하자면 저는 한 단어로 그래서 결론은 큐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네. 네. 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아까 말했듯이 소셜 커머스도 그 방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홍보되는 방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큐레이션으로 넘어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익이 더 늘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죠. 예. 옥션 쓰던 사람들 다 소셜 커머스로 넘어왔고 네. 그런 거 보면 큐레이션이 결국 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좀 진지 빨고 얘기를 하면 네 진지 쪽쪽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네. 물건을 사는데 이제 요즘 시대 사람들은 네. 좀 갈대 같은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음, 내가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남이 확신을 가지는데 더 이제 큰 가치를 두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유독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아시아권에서 근데 큐레이션이라는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좀 그렇죠. 뜨고 있는 이슈가 서비스이기 되고. 때문에 트렌드죠. 아니 저는 그 부분만 남의 시선을 좀 더 중시한다라는 그러니까 게 그때 여행 편에서도 나왔지만 네네 맞아요. 남이 해봤다 그럼 나도 해봐야 되고 그렇죠. 남이 먹어봤다 그럼 나도 네. 먹어봐야 되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볼까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네. 남이 나 여기 가봤어 맛있더라라고 하면 좀 가보는 그런 그렇죠. 거에 가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뭐 지금 요즘 우리 애플워치란다 애플 뮤직도 그렇고 네, 뭐 그런 큐레이션 서비스가 뜨는 거 보면 모든 예. 분야 그렇지만 또 쇼핑몰에 있어서 네, 큐레이션 해주는 소규모 서비스들이 좀 많이 인기를 얻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웃긴 게 남이 확신을 주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는 반면에 네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도 게 있어요. 그 네. 심리도. 그게 저는 되게 웃겼던 게 근데 양립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무한도전에 요즘에 그 이번 편에 혁오가 네. 나왔잖아요. 혁오. 네네네. 근데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니까 혁오는 나만 아는 밴드였는데 그런 게 되게 있어.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쇼핑몰도 약간 그런 것도 있어서 큐레이션을 해주면서 좀 소규모인 그러니까 오픈마켓처럼 크진 않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인기를 좀 얻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하기 전에 큐레이션이라는 거 설명을 좀 하고 가죠. 큐레이션 큐레이션은 뭐죠? 너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가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전 어떡합니까? 처음 듣는데 태어나서. 네, 뭐 저도 처음 듣습니다. 근데 뭔지 다 아시잖아요. 큐레이션 이게 뭐야? 추천해 준다는 거겠지. 그 네. 큐레이션은 원래는 전시문화에서 온 거죠. 그렇죠. 그쪽에서. 문화예술 기획자니까 네. 잘 알고 계실 건데 그 뭐 전시를 큐레이션 해준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전시가 있으면 그 전시에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네. 될 건지 그것들을 기획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큐레이터라고 다른 해서 문화 기획자들은 사실은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기획을 한다면은 전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그 일반 사람들의 니즈가 시장이 더 작단 말이에요. 예. 음악 기획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뭐 예를 들어 이 공연장에 이 컨셉이면 이 음악을 해야지 하고 명확하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누가 올 거인지도 다 예상이 되는데 예. 미술은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미술 취향도 시장 다 취향이 다르고. 다 너무 주관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큐레이션이라는 게 더 부각이 되는 건데 음. 이제 갖고 오는 사람이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런 걸 갖고 오면 될 것이다라고. 어떤 걸 네. 가져와라 추천을 그러니까 해주고 쉽게 말해 제시를 해주고. 미술 쪽 기획자인 거죠. 네. 네. 근데 그 단어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더 많이 보인다는 게 딱 지금 부합되네요. 그러면 네. 네.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뭘 살지 모르니 음. 내가 니들이 살 걸 갖고 와 볼게 음. 라는 건데
SM인데 네. 그 요새 혹시 잡지자들 보세요? 네, 저는 뭐 봅니다. 저는 긍정입니다. 저희 뭐야 저희 맥심? 아니 맥심이라니 맥심은 정기 구독을 당연히 해놔야 되는 매체인 거고 어. 그거 말고 그 사은품 주는 거 따라서 매달 그 혹시 매거진비라는 잡지 아세요? 네 알긴 알아요. 긍정이는 들어봤어요. 저는 매거진비라는 잡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큐레이션을 어떻게 보면 해주는 잡지 중 하나예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매달 이제 한 가지 브랜드를 선정을 해서 그 브랜드에 대해서 잡지를 보면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브랜드를 소개하고 네. 이제 이 브랜드를 쓰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잡지인데 광고가 없죠. 광고가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잡지 자체가 광고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잡지라기보다는 책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조사를 하면서 29cm라는 그 편집샵 쇼핑몰을 봤는데 네. 여기 들어가면 그 물건을 사는 곳이 아니라 나는 콘텐츠를 보러 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큐레이션을 잘 해놨어요. 잡지 네, 잡지를 보는 같군요. 것 같아요. 앱인가요? 앱? 앱도 있고 온라인 그다음에 사이트도 온라인 있고? 쇼핑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한번 뭐 내가 쇼핑몰을 생각하고 들어갔다가도 네네. 한번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쇼핑몰의 모토가 우리는 사람들의 더 나은 선택을 돕습니다. 딱 이게- 큐레이션이네요. 네, 딱 큐레이션이잖아요. 음. 그래서 좀 요즘 쇼핑몰 들어가면 유행하는 상품들 팔고 네. 그리고 핫 아이템, 뭐 네. 세일 아이템, 셀카봉 정해놓고. 요즘 잘 나간다고. 그리고 막 셀카봉 우르르 팔고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옷 쇼핑몰에도 셀카봉 팔고 그러던데. 그래요? 그냥 뭐 어디서든 사실 그 잘 나가는 이게 건 다 파는구나 그냥. 그게 그 소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개인 사업자의 영세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 홍대나 이대 쪽에 그 작은 옷가게들 하는 사람들처럼 온라인에도 작은 옷가게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개인 사장이 젊은 사람이 그냥 생각하다가 야 이것도 팔자 하면 상품 등록하기 게시글 쓰기처럼 눌러가지고 상품 등록하면 팔리는 거니까 맞아. 크게 문제될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음. 파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그 사람들은 모르죠. 크게 그쵸. 와닿지도 않고요. 브랜드가 아예 없어진다는 네, 걸 모르죠. 네. 그 29cm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딱 들어가면 쇼핑몰이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근데 뭐 파는 곳이에요? 19cm는? 그 뭐 파는지가 사실 명확하지가 않은 게 명확하지 않다기보다 네. 다양한 그 제품군을 팔고 있어요. 뭐 라이프 스타일 제품군도 팔고 있고 패션 네. 옷도 팔고 있고 뭐 생활 가전 뭐 이런 것도 팔고 아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카테고라이징 해 놓는 것보다는 네. 이제 너한테 우리가 이런 물건도 가져와 봤어. 한번 써봐. 그리고 뭐 또 파냐면 호텔도 팔아요. 아 뭔가 그러니까 컨셉 하나만 정해가지고 그 스타일에 있는 것들을 쭉 자기들 브랜딩에 맞춰서 계속 여러 종류를 가져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뭐 물건을 굳이 사지 않더라도 네네.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 좀 재미있는 느낌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간 날 때 한번 뒤적뒤적 해봐도 되는 것처럼. 네. 보다 보면 스토리텔링 시간 방식으로. 가는 줄 몰라요. 네, 어.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다 돼 있어가지고 보면은 잡지 보는 느낌이고 특히 그리고 앱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앱이. 맞아요. 네, 제가 알기로도 제가 29cm 얘기 듣고 지금 생각나는 게 지난번에 애플에서 이거 애플에서 상 주잖아요. 네, 네. 그때 타이틀 걸렸던 걸로 제가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 앱스토어에 이렇게. 한국 앱스토어에 뭐 한국에 나은 뭐때 앱, 그래서 어. 한국에서 만든 것 중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맞아요. 쓰인 앱들 네. 평가를 받았을 때 이 29cm가 올라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매거진 앱들 보더라도 네네. 이제 가로로 넘기면서 보잖아요. 그러면 네. 딱 앱을 딱 키면 가로로 넘기면서 오늘 올라온 이슈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얘네가 큐레이션 해놨는지 네네네. 그리고 어떤 상품이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요즘 핫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 핫할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구나. 그것도 아니고 얘네가 봤을 때 이 물건이 진짜 좋다. 아니면 그냥 자기들이 말 그대로 MD가 아까 말했던 소셜 커머스에 있는 MD들이 좀 더 심화한 늘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문화에 관한 네. 것도 팔고 있어서 어. 그래서 좀 신선하고 이쁜 브랜드들은 여기서 다 다 만날 수 다루는군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 같은 사람들 막 이쁜 거만 보면 환장하는 사람들이 여기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따라가게 만들어주는 네. 어떻게 보면 잡지네요. 라이프 스타일 잡지 같은 게 되겠군요. 이 29cm가 2011년 10월에 오픈을 했는데 오래됐네요. 꽤 오래된 거죠. 근데 네네네. 2011년이면 지금 한 4년? 이제 횟수로 4년째니까 네네네. 뭐 그렇게
오래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짧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원래 벤처는 3년 넘으면 이제 된 거 아니야? 그렇지. 네. 근데 이게 이 29cm를 만드신 분이 네. 왜 이렇게 좀 재미있는 물건들이고 신선한 브랜드들을 많이 알고 있나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그 10x10 아세요? 그쵸. 저도 네. 많이 10x10 뭐 1300K 그런 디자인 네. 소품들 팔던 네. 그런 아트박스 이런 거잖아요. 그 창립 멤버분이 음. 대표분이시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이런 브랜드들을 많이 알고 좀 톡톡 튀는 상품들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10x10과 1300K 이런 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 네. 그런 뭐 예를 들면 필통은 어디서든지 문구점 가도 팔고 어디 음. 문구점 가도 필통은 팔지만 네, 이렇게 이쁘고 특이하고 혹은 기능이 신기하게 생긴 필통을 파는 곳은 맞아. 뭐 예를 들면 그 생선 필통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문방구 가면 그런 거 안 파니까. 그런 리스크를 안고 팔릴 수 필요가 없지 음. 문방구에서는. 근데 그 사람들은 리스크가 있음에도 안 팔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오는 일을 했었었는데 그럼 그 사람 이 대표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아, 기왕에 이렇게 할 거 그러면 좀 더 그 얘기를 담아서 팔면 더 잘 팔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네, 있겠네요. 되게 생각을 네. 많이 하신 게 느껴지는 게 이게 앞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셨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물건을 저는. 안 산다고요? 네, 물건을 사지 않고 스토리를 사는 거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팔면 절대 안 팔릴 네. 거라는 거 제발 사람들- 좀 사주세요라고 하면 안 사고 아. 이 물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그 구매 욕구를 불어 넣어 주는 네. 거죠. 이야기를 통해서. 네. 살 거면 사고 말 건 많은데 어. 다만 우린 이렇게 터라 써보니까 이걸 얘기해주면 요즘 근데 이 아까 아망드가 초 방송 2부 시작 때 얘기를 했던 건데 예. 그 소비 심리가 뭐랄까 갈 때 같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남이 경험해 본 거 그리고 점점 그 남이 경험해 본 건 나도 해야 돼라는 심리가 초창기엔 진짜 너무 노골적이어서 약간 맞아. 싸 보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야 저희가 저렇게 비싸고 고급스러운 걸 했어 그럼 나도 해야 돼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트렌드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 저렇게 비싼 걸 왜 해? 안 좋은데라는 생각까지 더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망드 말처럼 그 사람들이 내용을 보기 시작을 한 거죠. 네네. 그게 얼마짜리고 뭐 어떤 브랜드다 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네.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이 많이 네, 생기기 시작한 맞아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보시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런 류의 사이트도 살겠지만 사이트도 예쁘고 콘텐츠도 다 예뻐요. 그리고 막 음. 사고 싶은 느낌이 들어서 살라고 하면 가격은 안 예뻐요. 되게 비싸.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요즘 소비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서 그것과 동일하거나 그것과 유사한거나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다른 상품들을 또 찾아서 맞아요. 그걸 지르려고 하겠지. 그렇죠. 나 그랬어요. 네. 여기서 보고 옥션 네. 가서 샀어요. 죄송합니다 대표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유입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뭐 샀어요? 아까 긍정 씨 얘기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게 저는 뭐 컵도 샀고요. 네. 음. 그 뭐- kop과 동일한 상품 동일한 거를 네, 옥션에 가서 산 똑같은 거예요. 걸 이제 가서 사기도 했고 얼마나 싸게 샀어요, 그러면? 뭐 그렇게 안 싸요. 그냥 거기 마일리지 같은 거 있으니까 뭐 그렇죠. 쓰자 이런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자기네들 계속 된다면은 이 사람들은 여기서 소비하기 시작할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이걸 하는 거죠. 아 여기 29cm에서만 파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찾는 노고를 덜어주니까. 노고가 엄청 힘드니까. 네. 그 29cm를 언제 들어가면 좋으냐면 네. 월급날 들어가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월급날 그거 아세요? 월급날이 오기 전까지는 나 이것도 사야 그것도 사야 되는데 딱 월급날이 되면은 뭐 네. 사야 되는지 모르겠어. 다 날아가. 다 사고 싶고 그냥 막상 살라 그러면 돈 아깝고 그런데 29cm 들어가면 뭐 사야 될지 딱 머릿속에 딱 그려집니다. 좋은 게 좋다. 아니잖아. 돈이 다 사라지는데. 탕진잼. 아하. 방송에 아주 좋은 그 서비스군요.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당진전에 딱 맞는 서비스네요. 네. 난 처음에 여기 망할 줄 알았던 게 네. 2011년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네네. 제가 그때 구독을 하던 인디 잡지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처음으로 광고가 실린 게 29cm예요. 29cm. 아. 그래서 여기 창간 기념으로 사은품도 받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는 큐레이션이 그렇게 뭐 활성화되지도 않았고 해서 뭐야 이거 가격도 비싸고 망하겠네 이랬는데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이 29cm가 사람들한테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게 네. 그 미니 쿠퍼 자동차 있죠. 네네네. 저는 미니 쿠퍼 자동차를 증정한다고 하길래 네. 예. 장난감. 그거 장난감 쓰는 증정한다고 하는데 진짜 차를 걸고 네. 이벤트를 한번 했었어요. 줄. 맞아요. 그 회원가입 이벤트인가 뭐 그랬었는데 네네네. 회원가입을 받음으로써 이제 우리가 사이트가 이렇게 잘 만들었다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는 네. 거고 사용자 수도 유입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미니 쿠퍼 29cm 에디션 그것도 JCW라고 이제 그 미니 쿠퍼 중에서 튜닝이 된 차가 있어요. 아 제일 벤, 고급 네, 뭐 하이엔드 벤츠로 같은 따지면 거. AMG 같은 거. 좋은 거야? 네, 네. 좋은 거예요. 근데 비싼 이제 차란 뜻이야. 좋아요. 그거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해서 음. 그것도 되게 창의적이게 한 게 네. 이제 미니 쿠퍼를 네네네. 그 가로로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직원이 가져갈 수. 그런데 어. 그것이 실제로 발생하였습니다처럼. 근데 다 그거를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추첨하는 과정부터 실제 사람이 그 미니 쿠퍼를 받아가는 과정까지. 네네네. 그리고 미니 쿠퍼에 이렇게 29cm라고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네. 29cm에서 줬다는 걸 그런 특별 에디션 같은 거를 여기서 직접 예쁘게 그 래핑을 했어요. 했군요. 콜라보처럼 네. 약간. 근데 그게 29cm 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너무 예뻐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선물 상자 같은데 박스에 담아가지고 차를 큰 차인데. 네, 큰 차를 담아가지고 레카에 실어서 들고 와서 당첨자한테 주는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게 여기만 봐도 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톡톡 튀는 사람들이 있고 감성적인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대표님 29cm 대표님 트위터를 제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대표님 자체가 되게 감성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새벽에 막 슬픈 글 올라오고 이런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하려면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좀 톡톡 건드려줄 수 있는 분이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거에서 소비하는 소비층이 그 감성의 호소를 맞아요. 받는 소비층이 네네. 실제로 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소비층은 네. 딱히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건 없어.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감성이 되게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꽤 많은 경우가 내가 29cm에서 아까 예를 들어서 이 긍정 씨처럼 컵을 봤어. 음. 예. 근데 이 컵이 찾으면 나올 것 같아. 인터넷에 찾으면 네. 더 쌀 수도 있지만 안 쌀 수도 있지. 음. 그런데 이미 몇 번 그런 검색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근데 감성적인 사람들은 그냥 사요 거기서. 맞아. 왜냐면 내가 이 지금 컨텐츠를 보다 보니까 지금 좋아서 사는 거거든. 맞아. 이후에 이걸 검색해서 산다는 거는 진짜 필요한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안 필요해. 이건 꼭 필요하진 않아. 근데 사고 싶어. 이런 것들은 왠지 그 감성에 호소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29cm 감성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PT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네. PT 그러니까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매거진 비처럼 이제 하나의 브랜드를 선정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막 프레젠테이션 감상하듯이 브랜드 히스토리를 포함해서 음. 이제 아래에서 위로 스크롤하면 왜 이미지 바뀌고 요새 그런 네네네네. 것들 많이 네. 유행하잖아요. 네. 홈페이지들. 그런 것들을 이제 브랜드 가치를 집중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브랜드를 팔겠다가 아니고 네. 이 브랜드를 소개해서 네. 너한테 그 구매욕을 넣어주겠다. 네. 감성적으로. 네. 그래서 여기랑 콜라보를 했던 게 이거 29cm 곱하기 그 X 있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바이. 에어비앤비 어. 그리고 월간 윤종신 뭐 풍년제가 풍년제거. 풍년제가가 네. 우리 전주가 줄서 사 먹잖아요. 네네네. 근데 배송을 해줬는데 네. 보면은 무슨 프랑스에서 파티쉐가 만든 것 같이 아, 이렇게 그렇게 예쁘게 해줬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놨는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풍년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 네. 들어가서 한번 사 먹어볼 만한 그리고 뭐 러쉬 이런 브랜드 다양한 브랜드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별도로 이제 매 뭐 월간이나 뭐 분기별로 만들어서 브랜드 가치를 조명하는 페이지 그리고 같이 그 상품을 팔고요. 네. 그래서 매거진비는 자꾸 매거진비 얘기가 나오는 게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매거진비는 물건을 직접 종이 잡지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29cm는 거기서 물건을 직접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29cm는 이제 쇼핑몰이라는 개념을 떠났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컨텐츠 만드는. 컨텐츠를 공유하는 곳인데 네. 그 컨텐츠를 공유하는 곳 안에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이뤄가는지를 잘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얘네 나중에 잡지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럼? 잡지 나오면 진짜 잘 될 것 있겠지. 같아요. 한번 난 근데 잡지가 29cm야. 이름이 그 두께가 네. 미친놈. 길이가. 아니 29페이지야. 근데 어찌 됐건 이거는 근데 저 같으면 종이 잡지 안 만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온라인에 차라리 집중을 해가지고 그동안 마치 피키캐스트가 그 컨텐츠 양을 늘려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것처럼 예. 차라리 그 노동력과 그걸 써서 음. 뭐 만들 수는 있겠지. 분기별로 감사의 표시 같은 느낌으로 컨텐츠야 고객들한테 뭐 네 계속 계속 있으니까. 넘쳐나니까. 근데 그거 일부만 담아서 공유하기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걸 다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사실 앱을 개편하거나 해서 더 강하게 만들겠지. 앱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뭐 좋습니다. 29cm 저도 한번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네. 하나 더 또 가격이 비슷한, 안 예쁘군요. 네, 근데. 가격이 안 예뻐. 근데 가격이 안 예쁜 사이트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네. 펀샵. 아 펀샵은 오래됐죠. 펀샵 저도 아세요? 많이 가끔 시간 날 말 그대로 진짜 난 지금 인터넷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같을 때 펀샵 들어가면 시간이 엄청 빨리 흘러가 있잖아요.
긍정 씨는 안 거의- 들어가셨어요? 저도 자주 몇 층에서 노세요? 저는 몇 층이었지? 전자제품 층에서 놀고 있는 것 아, 같은데. 10층쯤에서 주로 네, 돕니다. 근데 전 생활가전에서도 가끔 놀고 있는 것 전 같고 문구류. 주방 쪽에서도 좀 놀고 있는 거. 이게 근데 그 펀샵이 이게 아니야 뭐 드립 좀 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그 펀샵이 딱 들어가면은 음.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어른들의 장난감 가게라는 모토로 그렇죠. 시작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2000년. 이 쇼핑몰계 문명 같은 거죠. 약간 네, 근데 시간을 29cm 보면은 네. 29cm도 콘텐츠로 보잖아요. 근데 네네. 제가 봤을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쇼핑몰의 형태를 띠면서 콘텐츠를 창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네. 우리나라 최초의 국내의 그치. 사례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비슷한 형태가 생겼지만 음, 최초로 정말 혁신적 약간 제시를 했었죠 이런 네. 것들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왜냐면 이런 큐레이션 서비스가 네. 딱 너한테 맞는 서비스를 추천을 해줄게라는 네네. 거잖아요. 너한테 네. 맞는 상품을 추천해줄게라는 네네. 거잖아요. 근데 펀샵은 너무나도 이게 타겟이 명확했어요. 키덜트들, 그렇죠. 네. 음. 정신이 아직 덜큰. 덜큰 나같이 장난감 모으고. 근데 이게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거는 뭐 모든 그 경제 분석학자들도 그렇고 사회 분석학자들 다 예상했던 거였으니까 아, 네. 그래요? 네 당연히 이 시장이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시장이 커지면서 기업이 커지기 시작한 케이스죠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그렇게 생각해요. 2000년에 오픈했다고 했는데 네. 그때는 키덜트라는 개념도 아직 그때 당시엔 그래서 사이트가 안 됐었어요. 저는 이거 망할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너무 한정적이었고 어중간한 사람들 있죠. 대학교 1학년 뭐 이런 애들이 네. 돈 모아서 사는 아니면 구경만 하고 안 사는 너무 비싸고 아니 구경만 하고 다른 데서 사는 거죠. 네. 나 어릴 때 여기서 한번 샀었는데 비효율적이니까 네. 비싼데 의미는 별로 없는 상품들이 되게 많잖아. 맞아. 그래서 음. 이 뭐 아이디어가 톡톡 튀는 그런 것들을 파는 것들을 모아서 이제 만들어 본 게 이제 펀샵인데 예. 사람들이 이게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게 제 생각에는 네. 예를 들어서 물이 세게 나가는 물총이 있다고 쳐요. 엄청 세게 엄청 세게 나가. 아 나 좋은데 나 사고 키위 싶다. 진압할 만큼 세게 정체 얘기하지 말랬지 내가.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그럼 이걸 왜 사야 되는지 모를 거 아니야. 네. 그럼 이걸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그걸 컨텐츠로서 이제 설득을 시키는 거지. 약간 재밌는 뭐 맞아요. 웹툰이나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푸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네. 펀샵에서 자주 사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책에 꽂는 책 다트 있어요. 네네네. 그걸 좀 자주 사는 편인데 왜냐면 그건 다 쓰면 오프라인 살 수 있지만 항상 펀샵에서 사가지고 네네. 펀샵 사는데 그것도 저는 처음에 그게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네. 책갈피 쓰면 되지. 그쵸. 근데 이게 쓰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인용구 있는 다 꽂아놓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쓰면 사람들이 편한지 이게 그 물건 파는 컨텐츠로 다 나오니까 네네네. 그게 좋더라고요. 그치. 그 북다트라는 거를 저도 예를 들어서 네. 책갈피인데 북다트라고 하잖아요. 책 옆에다가 꽂거나 위에다가 꽂는 네. 건데 저는 처음에 그걸 사서 그냥 책갈피로 썼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맞아. 왜냐면 그 찝히지도 않고. 클립에다가 꽂는 게 너무 힘들어. 어. 한 장 사이 높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한 장만 돼요. 들어가니까. 두 장은 안 들어가. 예, 겨우겨우 넣는데 한 10페이지 읽다가 다시 책 접어야 돼. 그러면 그거 빼서 다시 10페이지 하는데 그 용도가 아닌다는 것을 펀샵에서 가르쳐 주죠. 맞아요. 네, 펀샵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소개를 안 하고 우리 이 기억은 평소 같으면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겠지만 우린 북다트를 꽂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밌게 그걸 풀어서 맞아요. 보여주는데 뭐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근데 가끔 솔직히 말하면 펀샵 보다 보면은 진짜 무의미할 정도로 이건 좀 근데 자기들도 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솔직히 무의미하지만 재미있습니다. 뭐 정말 그렇게 얘기할 때가 무의미하지만 있어. 예쁩니다. 뭐 이런 거. 정말 비싸고 하지만 잠깐의 유희 생활 정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과학 시리즈 뭐 이런 근데 것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갖고 싶어. 네. 예쁘니까. 그리고 얘가 한 거 보니까 좀 재밌어 보여. 펀샵에서 네. 그 물건 전 MD라고 하나요? 네. 그분들이 이제 네. 진짜 키덜트라는 게 느껴지는 게 네. 뭐 예를 들어 피규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원피스나 예를 들어 네. 이런 피규어들이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말이에요. 아니 여기에 등록된 상품들이 네네네네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네네. 등록이 된다든지 네네.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가 빵빵해요. 맞아. 그럼 그걸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더 네. 그렇죠. 재밌는 시간을 그러니까 MD 보낼 수도 분들이 있군요. 이미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시장을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는 일인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한테는. 네네. 음. 그래서 저는 근데 펀샵이 왜 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약간 독고다이 같은 건가? 일부러 안 그런 것도 만드는 같고 건가? 어떻게 약간 어딘가 모르게 꼰대 냄새가 나.
아 진짜 모든 상품들이 진짜 뭔가 아이디어 톡톡 튀고 이러는데 사이트가 얼마 운영 방식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것들이 약간 꼰대 냄새가 나는데 그리고 앱도 안 만드는 것도 그렇고 뭐 불필요하니까 안 만드는 근데 거겠지만 그런 게 있는 게 아까 뭐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분야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있나? 이 나 찾아봐야지. 검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 뭐야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거야. 맞아. 그런가? 더 신상품이 더 재밌고 아니 그러니까 물론 필요 있으면 좋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거 하는데 차라리 그 인력으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아니 더 획기적인 상품을 가져오고 그걸 더 재밌게 리뷰하고 이러면 알아서 커지겠지. 그게 아니라 펀샵이 가격대가 네.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비싼 편이에요. 맞아요. 같은 어른들을 상품이라도 위한- 상대적으로 그리고 좀 비싼 데도 네. 있어요. 그래서 없는 거 아닐까요? 핸드폰도 그렇게 비싼 걸 사나? 아,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음. 근데 이런 그 펀샵은 제 생각에는 제가 펀샵을 쓰지만서도 펀샵에서 사고 펀샵에서 보고 네. 다른 딴 데 데서. 가서 사는 경우가 네. 많아서 이게 그 아이쇼핑 하는 거죠. 뭐 누차 얘기하지만 저희가 그 하늘 같은 경진 분들의 마음을 더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안 만들겠지. 뭐 그냥 병적으로 나는 앱이 싫어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수도 있죠. 네. 뭐 남들 다 하니까 나는 하는 건 싫어. 그럴 언젠가 수도 준비가 있고. 됐을 때. 거기다가 얘기 나오잖아. 직원분들이 얼마나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사시는 멋진 분들이 많아. 맞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분석하기에 그냥 그건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원래- 컨텐츠들이 네. 웹툰처럼 이미지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보기 힘드니까 안 만드는 거 같은데. 그런 걸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다 리사이징 해야 되잖아. 네, 레거시 컨텐츠들이 그러니까. 근데 어찌 됐건 저라면 만약에 제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어느 날 제 인생 이 평행 우주 이론에 따라서 제가 눈 떠보니 펀샵 펀샵 대표야. 대표야. 그러면 나는 저도 앱 안 만들고 전 오프라인 매장을 열 거예요. 오프라인 매장 열었잖아요. 그래요? 강남에. 미안합니다. 그거 엄청 크게 열었어요. 네. 그냥 뭐 가보세요. 스토어 아니 펍 스토어 아니고 되게 잘 돼 있어요. 정식 스토어인데 진짜요? 그리고 저 가봤는데 거기 가면은 돈 펑펑 진짜 탕진잼하고 올 수 있습니다. 못해요. 돈이 부족해요. 못 사. 마이너스 통장 없어? 마이너스 통장. 아니 뭐 그럼 난 강북에 하나 더 낼 겁니다. 그러면요. 저는. 이게 온라인에서 보던 네. 신기한 그 아이디어 톡톡 튀는 만져볼 걸 수가 있으니까. 만져보면 사야 돼 이건. 맞아. 그치. 제가 거기서 아이언맨 뭐 저금통도 사오고. 그렇군요. 그래서 있네요 매장이. 막상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보면 네. 이거 뭐 인터넷으로 기다려서 살 필요 있나 이런 것들이 그 눈앞에 있으니까 사게 되더라고요. 그쵸. 이거 뭐 택배까지 기다리면서까지 사나. 네. 네. 그래서 이런 29cm나 펀샵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돈을 쓰고 싶은데 사람들이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을 해주고 있는 애들인 거죠. 네. 진정한 탕진잼을 만들어주는 서비스들인 거죠. 네. 그리고 펀샵의 경우에 네. 뉴스레터를 보내주는데 네. 제가 메일로 스팸 오는 거 안 보거든요. 저도 네. 사실 보는 사람 네, 많지 보는 않죠. 사람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보성이라고도 안 보는데 펀샵 거는 봐요. 재미있어서. 네. 어. 어떤 상품들이 올라왔나 그냥 맞아요. RSS 보듯이. 사실은 이게 아까 말했듯이 내가 거기서 굳이 그러니까 기업들도 약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예. 내가 고객이 꼭 사게 만들 거라는 생각을 약간 버려야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음. 그냥 우리 거 좋다는 거 말하다 보면 살 놈들은 다 사거든.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 요즘 뭐 예전부터도 비슷한 게 있긴 했었지만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은 일반 사용자인데 자기가 이런 걸 해요라고 네네. 내가 어디 대표야 혹은 내가 어디 팀장이야 이런 걸 하면서 자기네들 상품을 계속 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혹시 구매하실 뭐 팔려고 올리는 건 아닌데 네.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어떻게 어디로 오십시오 여기 접속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 큐레이션과 함께 이후에 그 쇼핑 문화를 좀 이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그 지금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의 확신에 기반을 한 나의 확신을 찾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네네네. 그렇고. 표현 좋은데. 네, 저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런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매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많이 하나 네.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거 사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물건을 직접 써보고 괜찮으면 떼다가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여성분들 뭐 옷 같은 거 원피스를 입어봤는데 네. 내가 너무 괜찮더라. 네. 그래서 원피스를 뭐 이웃분들에게 뭐 10점 한정으로 판매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가격도 싼데 예쁘고 이 사람이 인정한 상품을 나는 가질 수 있는 거야. 거기다 리미티드야. 그러니까요. 네. 못 구해. 그러니까 이게 완전 큐레이션이잖아요. 완전 그 사람이 그쵸. 나랑 이 사람이 너무 취향을 알고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연예인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옷을 잘 입던 사람이라 동경하고 있었어. 네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입던 옷을 떼다가 판대. 네. 그러면 저라도 한 번쯤 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격이 또 그러니까 저렴하면. 물론 저는 옷이라면 안 사겠지만 옷이라면 안 사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아이패드를 썼는데 네. 아이패드 뭐 키보드를 썼는데 좋더라. 네. 저도 그 키보드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떼다가 판다고 하면 저도 한번 사볼 것 같아요. 뭐 연예인이 쓰던 걸 따라 사듯이 뭐 그렇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또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면 남한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야. 마치 내 개성인 것처럼 보여주고 싶은 거야. 맞아. 나도 사실 딴 데서 얻어온 거지만. 나도 얻어온 거지만 네. 내 개성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블로그 그 사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사람이 파니까 내 개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요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좀 희귀한 거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좀 특이한 것들 사야 되는 것 중에 예. 그 액세서리류랑 음. 그리고 팔찌 이런 거? 방향제 팔찌 같은 어. 것도 그렇고 디퓨저. 디퓨저라기보다는 요즘은 석고로 걸어놓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비는 줄 알았어. 네, 그런 것들을 살 때 뭐 많이들 이제 보통 이런 거 구매하시는 분들은 플리마켓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네네. 길거리 같은 데서 산단 맞아요.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제일 좋은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 인스타그램에다가 샵 하고 마치 그 우리 맛집 찾을 때처럼 해시태그를 샵 디퓨저. 뭐 샵. 석고 방향제 음. 검색하면 엄청 나와요. 그걸 판매하시는 분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예. 뭐 플리마켓처럼 근데 꽤 많은 분들은 실제로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식적으로 사업자를 내고. 맞아요. 그래서 사이트를 공유하고 있고 그 사이트에 가보면 아 특이하다 싶은 것들을 모아놓은 곳들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서 저도 구매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온라인에서 왜 소마켓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네. 작은 아까 네네. 말했던 길거리 옷가게 같은 곳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화한 형태인데 네. 이게 이런 사이트들이 초창기에는 그랬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네이버 쪽에 입점을 하려고 하던가 아니면 네이버 광고를 걸던가 맞아요. 어떻게 해서든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거에 이제 바뀌어가는 홍보 방법이 음. 이렇게 대표나 아니면 유명 인사 혹은 패션 블로거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 걸 계속 쓰게 만들고 그 SNS에 노출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인 홍보 효과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만 그 해도 거기서 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그렇고 네. 다양한 뭐 플랫폼들이 그 팔로우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잘 입고 그런 사람들이 입는 물건들을 관찰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쓰고 있는지.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 볼수록 구매욕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특히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해주셨던 뭐 디퓨저나 그런 것도 그렇고, 네. 네, 석고 방향제 그런 것도 그렇고, 화장품이나 뭐 보석류, 그러니까 뭐 비싼 보석류 말고 잠깐 뭐 큐빅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 큐빅 공유하시는 분들 아니면 옷 이런 것들이 좀 인스타그램을 이용해서 좀 많이 올리는 것 같고, 인스타그램은 자체적으로 근데 그래서 링크로 가는 게 안 돼요. 그래요? 그 글 쓰면서? 네, 글 쓰면서 링크로 가는 게 원래는 눌러서 바로 가져야 되잖아요. 네. 댓글은 돼요? 댓글도 안 돼요? 댓글도 안 돼요. 아 진짜요? 되지 않아요? 딱 몰랐다. 하나 있는 게 네. 딱 하나 있는 게 그 자기 프로필 자기 소개는 되잖아. 자기- 그래서 프로필.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도 자가 발전 소개하면서 제 인스타그램 자가 발전 프로필을 블로그 주소 보세요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돼 하는 있거든요. 것처럼. 아. 그래서 뭐 그런 일종의 우리는 못 느꼈지만 인스타그램은 자기네 아이덴티티를 위해 막아놓은 거네요. 막아놓은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편이고, 네. 근데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트렌드는 아니고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 플랫폼을 통해서 네네네. 뭐 물건을 내가 만든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은데 네. 페이스북이 이제 인스타그램을 왜냐면 인스타그램 지금 수익 모델이 전혀 없거든요. 네네네. 인스타그램은 그냥 돈을 쓰고만 있어요 지금 서버 비용. 탕진잼 서버로 탕진잼하고 있어. 탕진잼. 그래서 왜냐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갔을 때 광고 보신 적 있어요? 없죠. 페이스북처럼 네, 광고로 없어요. 붙는 것도 네. 아니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 돈을 버는 게 없는데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 통해서 반드시 수익 모델 만들어내겠다라고 네. 했는데 아마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런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고 뉴욕타임즈도 그렇게 편하게만 된다면 음. 완전 환영할 수 있는. 그럼 다 여기 사용자- 자체만으로도 소샵을 운영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다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요 그럼? 아니요 쓰기 싫은 사람은 안 쓰면 되니까. 그 샵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으면 되니까. 네. 근데 이게 진짜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느끼는 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브랜드들 아까 말했던 뭐 개인이 만드는 그런 팔찌나 네. 이런 석고 방향제 이런 거 말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구하기 힘든 것들 브랜드들이 있는데 네. 가끔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내가 이 입은 뭐 팔찌 오늘 팔찌 데코라던가 이런 것들을 그 해시태그를 배우고 나서 맞아. 얼마 전부터 그걸 자꾸 걸어서 올리면은 생판 처음 보는
해외 계정이 날 팔로우를 해요. 예를 들면은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수 브랜드 중에 딥티크라는 향수 브랜드가 있는데 네. 그걸 구하기가 힘든데 얼마 전에 힘들진 않지 비싸서 못 사는 거였는데 샀어 얼마 전에. 갖고 그거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막 길게 풀어갖고 올렸는데 해외 다른 그 개인 향수 조향사 같은 데 있잖아. 네네. 그 뭐 소이 캔들 같은 거 네. 만드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팔로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딥티크는 엄청 큰 경쟁 브랜드인데 이 사람이 이걸 샀다는 걸 보고서 아 이 사람은 내 것도 살 수도 있구나라는 이런 거에 생각이 관심이 네.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팔로우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진에다가 막 같이 호응을 해요. 냄새가 진짜 좋죠. 이러면서 자기네 걸 절대 노출하지 않아요. 다만 내 거 들어오면 거기에 어차피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똑똑하다. 네. 그러니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사는 사람도 좋지만 그 네. 물건을 팔고자 판매하는 하는 사람들도 쌍방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창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 파는 분들이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맞들리면 이제 예, 이게 물론 뭐 용돈벌이로 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겠지만 뭐 통신 판매 신고번호나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물건을 그쵸? 팔기 시작하면 네네네. 무조건 특히 있어야 돼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파는 거는 네. 실제로 물건을 안 보고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환불도 불가능하고 네네네네. 뭐 교환도 안 되는 거고 네. 그 파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이 안 돼 있는 상태로 팔고 있기 네.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전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구매자가. 그리고 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아기를 가지고 그거 신고하면 뭐 아기가 아니죠. 사실은 신고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불법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 당하면 판매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손실을 입는 거라서. 타격을 입는 거죠. 그리고 이거 등록한다고 많은 분들이 세금 문제나 겁먹어서 그거 등록 안 하시는데 등록하셔도 그렇게 큰 돈 나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이었을 그 때는. 어느 정도 이상 네. 올라가지 않는 이상 네. 뭐 미칠 듯이 다만 모르고 복잡하니까 네. 할 일이 는다고 생각해서 신고를 안 하시는 아니에요. 거지. 사업자 등록 네. 사업자 등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한 시간이면 10분이면 되죠. 10분이면 돼요. 그냥 서류 내고 아, 기다리는 그래요? 건. 네. 회원가입이네 그냥. 그냥 아니, 회원가입이에요. 아니, 동사무소 네. 가야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좀 큰 회원가입이라는 거지. 그린 카카오톡으로 에코 등록하기 마일리지 이런 같은 거 거야. 없어? 에코 마일리지 같은 거. 카카오톡으로 등록하기를 페이스북으로 사업자 등록하기. 등록하기. 그 어찌 됐건 이거 등록을 안 하시면은 뭐 인터넷에 가끔 그거 노리는 파파라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예.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게 포상금을 주거든.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더 노리고 네. 하는 걸 거야. 더 느리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판매하실 분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몇 번 판매하다가 접을 게 아닌 이상 진짜 중고 거래처럼 2번, 3번 하고 접을 게 아닌 이상은 사업자를 내시고 하시면 훨씬 네. 더 안전적이고 그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믿고. 네, 믿고 하지. 맞아요. 근데 어찌 됐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SNS를 홍보 도구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저한테 했던 해외 팔로워들이 특이한 태도를 가졌던 것처럼 예. 오히려 자기보다 더 좋은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소통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언젠가 얘 나랑 그래도 오랫동안 팔로잉 같이 했는데 얘 거 한번 써볼까 하는 순간에 거긴 대박이 그 나는 약간 거예요. 동정 아닌가요? 동정일 네 수도 것도 있지만 한번 써볼게. 네 특별히 써줄게. 근데 약간 파워블로거들 그런 거 있거든요. 아, 내가 써주면 너는 끝나지. 그거 있잖아요. 뭐 네. 식당 가서 저 파워블로거인데요. 어떡하라고. 팔로우인데요. 파워블로거지. 이 자가 발전해서 한번 앱을 한번 논평을 해주면은 끝나지. 뭐 이런 것처럼 네, 제가 팟캐스트 하고 있는데요. 앱 쓰면서 이런 그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네이버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 네이버가 이제 소호들이 있다라는 블로그를 통해서 물건을 팔게 되는 니즈가 있다.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거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블로그에서 네. 댓글을 달아주세요. 가격을 공개를 안 해요. 네네네. 비밀 댓글로 가격을 문의주면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계좌번호 알려주니까 배송비는 이거고 뭐 입금을 하시면 물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되는데 네. 너무 번거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다시피 샤벤 같은 그런 큰 규모의 오픈 마켓은 아니고 네. 예. 이런 소호 그 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작은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게 스토어팜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진짜요? 네.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런 물건들이 팔리고 있다라는 네네네. 거를 네이버가 파악을 하고 좀 만들어내서 좀 그 사람들이 더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했던 그 경험을 토대로 물건을 네. 팔 수 있게 만든 게 스토어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화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네. 네이버 1부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네이버에서 야 우리가 네이버에서 이렇게 큰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네. 그 검색만 돌리면 검색만 돌리면 다 네. 되지 않겠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스토어팜이 실제로 노리는 게 그거예요.
지식 쇼핑에서 검색이 돼요. 네네네. 예. 스토어팜이 같이 네. 굉장하네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스토어팜에서 파는 것들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옷이라고 쳐요. 네. 옷이라고 치면 블로그에서 팔던 옷이 스토어팜에 등록이 돼요. 네. 근데 블로그에 올리는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글이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네이버 지식 쇼핑에 같이 검색이 되기 때문에 PV가 높고 뭐 우리가 쇼핑몰을 하고 싶으신 사람들 검색을 하면 네네네. 뭐 그런 것들 검색되죠. 메이크샵, 그 쇼핑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카페24 그거부터 일단 나오는데. 막막하죠. 네네네. 근데 스토어팜을 통해서 만들면 네. 그냥 사실 스토어팜 홈페이지 모양새는 다 똑같아요. 어떤 가게를 만들든 그쵸? 의실장내 가게를 가든 긍정인의 가게를 가든 다 똑같아요. 마치 템플릿이에요. 그 G마켓이나 옥션에서 그 스토어 보기, 판매자 스토어 보기랑 같은 네,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네. 작은 쇼핑몰 하나 만들어 그 안에서 판매가 되는데 네네네. 네이버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뭘 지원해 주냐면 일단 네이버의 인프라를 지원해 주죠. 그쵸. 서버 비용이 안 들죠. 네네네. 그리고 그 페이지도 만들어 주죠. 주소가 나오겠네요. 또 물건만 얘네 성격상.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네. 홈페이지처럼 있는 거예요? 네네. 홈페이지 자기 주소는 못 뭐 만들지만 블라블라 네이버 아니 그 샵팜 네네. 뭐 이렇게 스토어팜 나오겠지. 네 그런 서브 도메인이 어. 생기는 거고 아. 그렇게 되어 있고 셋째로 네이버 페이가 붙어요. 결제를 네. 편하게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 신경 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상품만 올리면 되는 거네요. 사업자 등록하고 상품만 올리면 돼요. 네네. 왜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심사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에서 사람들이 이런 니즈가 있다는 걸 네이버가 정확히 캐치를 하고 네. 이번에는 스토어팜은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음.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나 같아도 만약에 뭘 팔 거야. 근데 네. 일단 막막해요. 서버 비용 들지, 또 그거 관리할 직원이 들지, 맞아요. 뭐 등등등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블로그 개설하듯이 개설하기 눌러놓고 거기다가 올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물론 맞아요. 더 이쁘고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예, 나중 그렇죠. 문제고 그렇죠. 이미 인스타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판매하시는 이 개인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자기가 그동안 팔던 거 정리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 네네. 이런 뭐 스토어팜은 진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음성적으로 그렇게 판매되고 있던 사실 뭐 음성적일 것도 없는데 음성적으로 판매되고 있던 것들이 예. 나름 그럼 얘네들은 약관도 있을 테고 그렇죠. 판매에 대한 규율도 있을 테고 대신 그 판매 편의성과 검색에 대한 걸 보장받는 거니까 네. 저는 이득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토어팜 그러니까 스토어팜에 들어가면 네. 왜 제가 스토어팜을 언제 처음 써봤냐면 네네. 아이폰 6 플러스는 네. 이게 옆에가 공면져서 좋은 보호 필름이 없어요. 네. 근데 스토어팜은 이게 해외에서 조금씩 떼다가 파는 사람들이 네네. 거기다 다 올려가지고 좋은 보호 필름 파는 거예요. 다 덮는 보호 필름을. 진짜요?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오. 그래서 이건 뭐야 이러고 들어갔는데 뭐 11번가에서 안 팔고 왜 여기서 파는 거지? 네. G마켓에서 안 팔고 왜 여기서 파는 거지? 걔네들은 갔는데 수수료가 엄청 비싸고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거기서 하면 자기네들이 검색이 안 된다는 거 아. 아는 거예요. 걔네는 싼 게 위로 올라오니까. 그렇죠. 네. 무조건 거긴 싼 게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음. 그쪽으로 그런 류의 상품들은 그쪽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좋네요. 일단 뭐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2부 시작과 동시에 이제 미래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뭐 첫째는 결론은 큐레이션이다. 큐레이션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큐레이션이다. 큐레이션이고 그냥 제 개인적인 네. 의견으로는 미래에는 이제 그 소규모 사업자들이 좀 더 뜰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네. 니치마켓. 네. 마치 옥션이랑 G마켓이 초창기에 인터넷 초창기에 그냥 그 뭐 특성은 없는 니치 마켓이 아닌 일반적인 걸 팔지만 걔네들 걸 싹 모아가지고 한 번에 큰 시장을 만들었던 것처럼 예. 어딘가에서 등장해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니치 마켓들을 싹 다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 준다면은 그게 큰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근데 그게 지금 스토어팜이라는 형태가 아마 그걸 첫 제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근데 결국은 그 니치 마켓이라는 게 소규모 이 뭐랄까 좁은 영역을 말하는 거죠. 시장. 근데 틈새. 원래는 그거지만 네. 그 지금 시장에서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할 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켓이라고까지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는 그냥 남이 했어, 나도 해야지 이거였다가 요즘은 남이 했어, 근데 따져 보니까 나도 할 만한데 난 좀 다른 거 할래, 더 좋은 거 할래, 라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니치 마켓이라고 본다면은 네. 왜냐면 요즘 그 아까 말한 석고방향제도 그렇고 뭐 소이캔들은 한번 붐이 불었지만 뭐 디퓨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유행이란 말이에요. 그냥 야 맞아요. 너 요즘 이거 안 써? 요즘 이런 거 써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후죽순 생겨요. 소이 캔들 파는 곳이. 근데 그 중에
진짜 향이 좋은 걸 찾는 사람들은 먼저 앞서가는 사람들이 찾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니치 마켓들을 정리해주고, 그러니까 MD도 같이 붙어 있는 오픈 마켓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결국은 이것도 큐레이션이겠네요. 어떻게 뭐 보면. 지금 가장 가까운 미래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거는 큐레이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일단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본의 아니게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한 것 같은데 네. 그 소비하시는 분들도 모르셨으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오늘 지금 바로 핸드폰에 인스타그램 키시고 구매하시려는 것 중에 좀 특색 있는 거 사시고 싶으신 거 해시태그로 검색해 보시면 네. 오만 잡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탕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여기저기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시겠으면 오늘 일단 말씀드린 29cm 먼저 네. 가보시고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번 인스타그램에다 넥타이라고 영어로 쳐는 타이라고 치는데 그 스틸로 된 메탈로 된 넥타이를 팔더라고요. 목장이지 않을까? 해외에서 아니 그러니까 넥타이가 이렇게 그 아르마딜로처럼 이렇게 다 말려요? 접어진 말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가벼운 그런 뭐 스댕이라고 하죠. 그걸로 만들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해외에서 한국인이다라고 했더니만 무료 배송해 준대요. 구매하시면. 참 좋네. 근데 2만 원밖에 안 해요. 한국보다 싸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해외도 요즘은 그렇게 뭐 다음 편에서 말하겠지만 그렇게 먼 시장도 아니고 구매하려는 게 많다는 거. 그래서 이번 90화는 좀 특이하게 이번 90화 네. 이어지도록 국내 편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 해외 시장에서 또 새로운 시장들을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좋습니다. 오늘 입개발하는. 입개발 할 거예요? 뭐 모르겠어. 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저는 지금 굉장히가 쿨하게 손을 이렇게 흔들흔들. 저는 하나 있어요. 저는 하나 있는데 입개발 네. 뭐 했는데 왜 아무도 안 해? 하나 그래도 해야지. 그래 해야지. 그 옛날에 네. 은 실장이랑 그다음에 긍정이랑 이렇게 만들던 게 있었는데 뭘 만들었죠? 난 기억이 안 나. 소셜 커머스는 가격이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싸지잖아요. 네네네. 시간이 갈수록 더 비싸지는 거야. 나 이거 기억난다. 아, 그거 내가 아이디어 냈다가 처음에 가루가 되듯이 까이지 않았었어요? 그걸 왜 하냐고. 소셜 이런 거 아니 사서. 근데 들어보면은 이론이 타당하잖아. 그래야 빨리빨리 사람들이 구매를 하고 네. 가격이 점점 올라갈 테니까. 그치. 그런 거 근데 없잖아요. 아무도 안 만들죠. 그 누가 만들어? 근데 뭐 그때 기획을 또 완전히 오픈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저는 아직도 그게 가능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큐레이션이 나온 시점에서는 예. 약간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게 맞아요. 엄청나게 확고한 큐레이션을 갖고 와서 네. 이건 진짜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니들 이거 몰랐지? 방금 예를 들어서 메탈 넥타이야. 예. 야 니들 이거 있는지 몰랐지? 이거 쩔어 목에 하면 간지 막 절절 흘러. 결혼식 날 이거 하고 가잖아? 그럼 네가 신랑이 될 수 있어. 막 이런 거 민폐 아니야? 해주고 가격을 저렴하게 시작을 하는 거지. 아까 말했잖아. 2만 원이요. 네. 2만 원 시작하는데 100명이 넘어가는 순간에 4만 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구매하고 싶겠지. 음.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기서 뭐 약간 더 입 서비스 좀 더 붙이자면은 그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오픈 마켓인데 그 MD 심사가 보통 그냥 흔한 MD 직원이 아니라 진짜 보는 눈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장난감 카테고리면은 진짜 키덜트들이 MD로 있고 뭐 주방 카테고리면은 진짜 주부들이 MD로 있고 이렇게 MD를 전문화시킨 니치 마켓 모여 있는 오픈 마켓이 생기면 뭐 엄청 큰 시장이라서 이건 입개발로 하기에도 감이 좀 겁나긴 하지만 네. 생기면 분명히 다음 시대를 풍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네, 뭐 카더라 통신입니다. 안 되면 말고요. 네. 안 되면 만들고가 입개발에 묘미지. 모토니까. 뭐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또 오늘도 2시간 정도 떠들었는데 예. 뭐 10화에서 봐요. 네. 10화에서는 이제 해외 오버시를 이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외에서 하겠고. 어떻게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네. 해외 시장들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네, 네. 네, 요즘 뭐 글로벌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다들 요즘 직구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직구 어려워하시는 분들 아마 다음 10화 들으시면 한 방에 정리 다 되실 겁니다. 그럴 겁니다. 여기 직구 전문가 은 실장이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뭐 이번 주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직구 기대하시면은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의 좋아요와 이거 누르십시오. 네. 협박은 아닙니다. 자가발전.com 방문해 주십시오. ZAR VAR 맞아요? ZEON.com. 우리 너무 급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 ZAR이 아니다. ZAGA VAR ZEON.com. 그냥 구글에 자가발전 검색하면 안 나와? 아니 안 저기 나와요. 아니 저기 안 팟빵이나 나와요? 아이튠즈 소개글에 써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블로그가 진짜 잘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점점 콘텐츠가 쌓여가고 있어요. 벌써 네. 이제 10개째 글이 생길 테고 그 글들에서 저희가 방송에 스쳐가듯 얘기했지만
아쉽게도 길게 얘기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씩 더 있고 또 그 서비스들을 설명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에 나왔던 서비스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 10화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지고 보면 사랑도 비즈니스 왜 참 많은 게 비슷해 큰 비용이 들어 접근 가치를 위해 네 마음을 펄 수만 있다면 난 아마 빌 게이츠 그처럼 네